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이 법안 이름이 생활물류서비스법인데 생활물류서비스 이걸 뭐 어떻게 규정할 수 있나요? 네, 법안 제1장의 총칙 제2조를 보면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생활물류 서비스를 소비자 요청에 따라 소형, 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서 물품을 소비자에 전달하는 일체의 행위가 다 이 생활물류 서비스입니다. 택배, 퀵서비스, 그리고 배달 대행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화물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제 생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택배 서비스 사업, 그리고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뭐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배송 사업을 분류한 건데 이런 배송 사업이 우리 일상에 들어온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이를 총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차량의 공급, 운송, 중개 등 전통물류 사업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법에 일부 생활물류 관련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배송 사업을 총괄하는 법령이 없어서 이제 체계적인 규율이 어려웠다는 게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에 박 의원은 법안에서 택배, 배송 대행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 증진 및 안전 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규율하며 국민 편의 증진과 이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기존에 이것을 규정하는 게 화물운수사업법으로 돼 있었어요. 이 하나로만 이렇게 적용되다 보니까 실제 택배 산업이나 또 이런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의미는 이런 택배나 킥 서비스와 같은 그런 생활물류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법안 총괄적인 내용은 앞서 전해드렸고 오토바이 배송 관련해서 좀 더 들여다볼까요? 네, 법안 제3장은 오토바이 배송 대행을 뜻하는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19조부터 제26조까지 이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오토바이 배송 종사자가 영업점이나 본사와 위탁 계약이나 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조항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송 대행 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돼서 사대보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을 법안을 통해서 열어준 건데요. 나아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조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운행 조치 등 안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물품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아울러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업체의 일종의 우수업체 인증을 줘서 세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 배달할 땐 우리 기사님, 사고 나면 사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일단 사고가 나면 배달 종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독박 쓰는 실태를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법률안 발의로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정 조건을 갖춘 업체에 제가 인증제를 좀 도입을 해서 실제 업체를 우리 킥서비스 종사하는 분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을 제가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뭐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으로 지적받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나요? 현업에서는 취지는 알겠는데 오토바이 배송의 경우 이제 인증을 받으면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의무조항으로 필수화해야 한다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등의 사항을 지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리고 이로 인해 얻는 혜택 가운데 이제 비용이 더 크면 어느 업주가 규정을 다 지켜서 인증을 받겠냐는 건데요. 결국 그림의 떡이 되거나 극단적인 경우 종사자들의 부담만 더 커지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건데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보험을 내릴 수 있는 뭐 근거 조항 같은 게 없잖아요. 사실 보험을 낮추려면 플랫폼 회사가 비용을 분담한다든지 사실상 사업자를 위한 법안이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고 보기엔 결국 배달 대행 사업을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라이더 유니온의 설명입니다. 뭐 첫술에 모두가 다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법안 논의 과정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